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전통 가치와 연고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전통적 가치란 옛날부터 사람 사이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요. 연고란 서로의 공통점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중국에서 동쪽에 있는 예의의 밝은 나라라는 뜻으로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옛날부터 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예와 함께 한국의 전통 가치는 또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모습들은 한국인이 중시하는 전통 가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소설 중에 심청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심청전은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 효녀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데 결국 용왕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며 아버지의 눈도 뜨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청전을 통해서도 한국의 선조들은 효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부나 직장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지만 명절이나 부모의 생일이 되면 부모를 찾아뵙는 것도 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3년 동안 자식이 무덤 근처에 움집을 짓고 산소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시묘살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때와 똑같이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드리고 공양이라고 부르는 간단한 상차림도 했습니다. 효에는 자신의 부모뿐 아니라 모든 우더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예절을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예절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높임말과 인사법이 있습니다. 회의와 같은 공적인 모임에 가거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높임말에 대해 살펴보면 친구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 인사를 할 때 잘 지냈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밥 먹었어? 라고 묻기도 하는데요. 이 표현들을 높임말로 하면 잘 지냈어는 안녕하셨습니까? 밥 먹었어는 식사하셨어요? 라고 합니다. 인사는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고개를 숙여서 예를 갖추는데요.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들의 인사법을 살펴볼까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가볍게 포옹을 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고요. 인도는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허리를 숙이며 나마스테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은 서로 코를 비벼주고요. 미얀마에서는 팔짱을 낀 채 가볍게 고개를 숙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지만 명절,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과 같은 날에는 부모나 우더른, 유족 등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 것은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격식을 갖추는 것이고 공손함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에서는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상부상조 전통을 중시해왔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였던 한국은 농사일을 포함해서 마을의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힘을 모아 해결했는데요. 그 예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품앗이와 두례가 있습니다. 품앗이는 이웃이 일손이 부족할 때 다른 대가 없이 도와주고 또 내가 일손이 부족할 때 이웃이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둘에는 농사의 공동 작업을 위해 마을 단위로 만든 작업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결혼식, 장례식 등이 있을 때 일손을 거들거나 비용을 조금씩 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그 일을 돕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2007년 태안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 때는 전국에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태안 앞바다의 기름을 제거하는 데 함께했습니다. 한국에는 상부상조의 전통이 담겨 있는 이웃에 관한 속담도 있는데요.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속담은 멀리 떨어져 함께 하지 못하는 친척보다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은 마치 가족, 친척과 같이 친한 이웃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집을 옮기게 되면 새로 만나게 되는 이웃에게 떡을 돌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자신이 새로운 이웃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웃끼리 잘 지내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면서 집은 어딘가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하는데요. 이것은 혹시 나와 비슷한 점은 없는지 궁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 사람들은 서로의 공통점을 연결고리로 해 맺어지는 관계인 연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친족 관계 등 같은 핏줄로 이어진 인연을 혈연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족보를 만들어 기록할 정도로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상황을 보실까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같은 성씨의 같은 가문의 사람이라면 중요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 이어지는 인연은 지연이라고 하는데요.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직장, 공부, 결혼 등을 이유로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새로 정착한 곳에서 사람들은 상호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같은 지역 출신 사람들끼리 친목을 다지기도 하는데요. 네, 저희는 대전에서 올라온 고등학교 동문들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사회 봉사활동과 그리고 친목도모를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학교 출신에 따라 이어진 인연을 학연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통해 맺어지는 학연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동문회를 조직해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문회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의 연락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입니다.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동문회, 직장에서는 대학교 동문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모교나 후배를 위해 여러 가지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 중에도 같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 가치와 연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한국에 살다 보면 여러분의 국가와 다른 문화에 한 번쯤 당황한 적 있으시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한국의 문화를 잘 기억해 두시면 문화가 달라 생기는 실수가 많이 줄어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